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화스타 백성문입니다. 오늘도 백성문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늘 생방송에 앞서서 찾아뵐까 해서 오늘 제가 카메라 앞에 좀 섰습니다. 정말 뭐 하루하루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국입니다. 오늘 윤희석 대변인과 본방송에서 또 자세하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만 몇 가지 사전에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결정적으로 또 이 정치와 수다에서 백성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그런 궁금증도 여러분들에게 해소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오늘도 방송을 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몇 가지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JTBC 단독 보도였나요? 이게 100% 맞다고 제가 뭐 보장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리와 또 이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변호사를 구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참 구하기 힘들다. 뭐, 수임료를 7억 정도 제시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7억을 제시했는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 다른 건 다 떠나서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변호인에 대한 구인난 그런 거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변호인에 대한 구인난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고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전략적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정교하게 수사와 탄핵 심리에 대응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변호인을 왜 구하기 어려울까요? 그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도 없겠습니다만 저한테 정말 큰 돈을 줄 테니까 이번에 탄핵 심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변호인단에 합류를 해달라. 저 안 할 것 같거든요. 정말 큰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대응을 하려면 거의 한 법인이 전체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소위 말해서 시니어급 변호사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석동현 변호사나 뭐 여러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동년배 혹은 선후배 사이의 그런 분들은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 이룰 만큼 이른 분들이고 뭐 본인들이 법인에서 나와서 이 변론을 하겠다고 하면 뭐 그거야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소위 이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될 주니어 변호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해야 할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승소 가능성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죄가 나올 거다, 무혐의가 나올 거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 심리가 기각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법조인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여기에 이 사건에 몇 개월 동안 매달린다?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부담감이 1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특정한 법인에 소속돼서 이 변호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이 A라는 법인의 B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더라. 그러면 그 A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A 법인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가열차게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 그 법인의 다른 사건 수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법인 소속으로 못하는데 그러면 결국 변호인단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 법인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법인을 나와서까지 이 변론을 도울 만한 본인의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고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변론을 위해서 본인이 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나온다는 건 변호사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무를 담당해야 할 주니어 변호사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번 비상계엄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탄핵 심리도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인터뷰를 했죠. 기자회견을 했죠. 결론적으로 법정의 싸움보단 거리의 싸움으로 이 사안을 대응하겠다라고 방침을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광화문에 꽤 많은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각종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론조사상 지표도 처음 탄핵이 됐을 때,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좀 오히려 여론의 지형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란이냐. 결국 야당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탄핵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부각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참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선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현실적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죠. 탄핵 심리 일단 발송 송달을 통해서 현재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난감해요. 두 번의 소환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부했습니다. 일단 여론과 야권에서는 체포하라! 체포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란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체포영장도 검토는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체포영장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과연 공수처가 이런 사건을 수사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역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수처가 출범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사건들 쭉 보시면 뭔가 공수처 수사 대단히 잘하는데, 공수처가 있어서 소위 거학철폐가 가능한데, 이런 느끼신 적 있나요? 공수처라는 곳이 수사 역량은 검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공수처가 사건이 많아서 뭔가 사건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덜컥 체포를 하게 되면 이틀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통과하면 20일 안에 기소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 경찰과 공수처는 지금 같이 공조본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사 자료들, 수사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서 소위 이 비상계엄의 정점에 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 이 사안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전부 다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과연 공수처가 그럴 준비가 되었나? 저는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뭔가 의지는 보이나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1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체포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탄핵 심리는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법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공수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역량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2월 4일 비상계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지금 아직 한 달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공수처에서 이 자료를 취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꼼꼼한 수사와 기소까지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공수처의 현재 처한 상황이 쉽지 않다. 또 검찰도 공수처에 인력 파견하는 것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지금 이렇게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있는 거,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거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는 야권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검찰 개혁한다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시키고, 그때 옥상옥이란 비판이 있었죠. 근데 공수처가 그동안 보여준 거 없다는 비판에 계속 직면해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어쨌건 그래도 특검을 제외하고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곳은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 손발 다 잘라놨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번에도 결국 내란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단독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을 통해 타고 넘어와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혹여라도 내란죄 수사했다가 이게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검찰도 엄청난 후폭풍이 두려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지금 공수처로 넘겨놓은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대형 범죄가 벌어졌을 때 이걸 어디가 어떻게 수사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게 나랍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누구예요? 민주당은 이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업체 공정이라는 곳에서 데일리한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30%까지 올랐다. 물론 이 여론조사 지지율 하나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올랐다고 제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해서? 아닙니다. 결국 민주당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비상계엄을 했을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잘못됐고 이에 대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야권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자꾸 많아졌고요. 물론 또 있는 이 보수층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도 한몫을 하긴 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진 것, 그 큰 원인도 민주당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보여왔던 행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정도의 초헌법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여론의 지형이 일방적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 중에 민주당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수사 지지부진도 그렇고요. 두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헌법재판소 지금 내부의 그 입장하고도 동일하고, 또 많은 법조계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임명할 권한도 있고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왜 3명이 비었나요? 민주당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번호가 2024 헌납 8이라 그랬잖아요. 올해만 7명, 8번째입니다. 탄핵 소추해놓고 기각될 거 뻔하니까 그동안에 6명으로 묶어놓으면 업무정지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즐겼던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까지. 안 그랬으면 민주당이 진짜 했겠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탄핵이 진행이 되니까 이 세 명 어떡하지? 그래서 부랴부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 본인들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걸 밀어붙이고 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 해 만에 해야 할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헌법재판관의 임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걸 다 떠나서 민주당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질 대선에서 지금 보수층이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볼 수 없는 단적인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보수층이 어떻게 이 향후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 이 황당한 상황에 민주당의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현재 상황이 이제 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니까 여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탄핵도 어떻게 반대해보고 뭐 비상계엄도 어떻게 잘 넘어가보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허상이고요.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절대 정권 재창출 못합니다. 그래도 보수는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걸 넘어서서 사죄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그래도 잘못해놓고 저렇게 어거지만 뻑뻑 쓰는 민주당 야권보다는 훨씬 낫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체제가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은 윤통을 지킨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 역시 이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번에 백성문의 시선 시간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향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 지형은 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터지고 또 매일매일 브리핑이 나오고 또 매일매일 쏟아진 언론 기사에 탄핵 심리 도중에 나오는 또 추가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집되고 있는 보수층의 지지에 플러스 알파, 또 빠지지 않게 할 여러 가지 그런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분들, 뭐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당에 완벽하게 편입이 되고 여기서 함께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냥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윤석열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왔던 분들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는 걸 지속한다? 그건 망하고자 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그런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판단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향후 좀 유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됐으면 제가 기대를 접었을 것 같은데, 권영세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대위원 중에 김재섭 의원을 임명하겠다, 윤희숙 전 의원을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출범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도 또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 슬슬 마무리할 텐데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괜찮습니까?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비상계엄을 한 번씩 열릴 겁니다. 야권이 반대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조금은 냉정하게 현 상황을 바라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수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백성문의 시선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정치와 수다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는 분들 언제나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본방에서 윤희석 대변인과 여러분들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연말 그래도 이 암울한 전국에서도 그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